자, 이번 시간에는 보조지표 두 번째 시간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이제 보는 이유가 좀 몇 가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추세를 잡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트는 세력이 만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동평균선 자체는 시장 참여자들이 만든 가격의 어떤 추세 이런 결과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어떤 개념이냐면 일정 기간 동안 이어진 가격의 평균을 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한 1920년도 정도에 미국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보조지표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보조지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이어진 가격의 평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잠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이게 차트예요. 시가, 종가, 그죠? 그러면 시작을 여기서 해서 종가는 여기라는 뜻이죠. 또 마찬가지로 시작은 여기에서 하고 종가는 여기, 얘도 시작은 여기에서 종가, 시작을 여기에서 종가. 시작을 여기에서 종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가장 이제 그 가까운 짧은 이동평균선을 보는 게 저희가 이제 5일선을 많이 보는데요. 이게 일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개죠. 5일선이라는 거는 과거 5개의 종가, 제가 지금 표시를 했던 이런 구간들, 그죠? 이런 구간들을 가격을 다 적어서요. 더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5를 하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 평균값을 다음 캔들 여기가 됐든 이렇게 표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다 과거의 5개의 평균값 그것을 여기에 차트 아래에 표시한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진행이 되면 얘는 없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추가가 되겠죠. 이 친구가. 그래서 5개의 평균값을 또 다음 캔들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계속 점으로 표시가 돼서 이거를 이은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은 5개, 그 다음에 10일 이동평균선은 10개, 20일 이동평균선은 20개, 100일이면 100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동평균선을 보통 몇 가지로 나눠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 5일선, 10일선, 21선 이 세 가지를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중기 이동평균선은 60일선,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은 120, 240일선을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선이 뭐냐면 이제 60일선이에요. 60일선은 저희가 추세선이라고도 불러요. 추세선. 그 다음에 이제 21선을 좀 많이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얘는 세력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60 이동평균선과 20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 그리고 60선은 추세선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에서 보면 정배열, 역배열이라는 그런 말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정배열은 이동평균선이 5일, 10일, 20일, 60일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역배열은 240일, 120일, 그러니까 높은 것부터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배열이라는 거는 상승을 보면 되겠죠. 지금 현재 상승장이다. 역배열은 하락장이다. 이렇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차트를 잠깐은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차트거든요. 현재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보시면 여기 5일선이 맨 이제 파란색이에요. 같은 색으로 좀 해놨으니까 5일선이 있고요. 21선, 61선, 121선, 241선에서 나란히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는 거, 요것을 정배열이라고 하고, 당연히 이럴 때는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역배열은 이렇습니다. 반대로, 자,
5일선이 위에 있었죠, 아까는. 근데 5일선이 아래에 있고요. 21선, 61선, 121선, 241선에서 높은 그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받쳐주는 느낌이고요. 큰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눌러주는 역할. 요거는 이제 역별이라고 하고, 당연히 하락장에서는 이제 이런 모양새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동평균선 간의, 교차를 의미하는데요. 자,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교차를 하면서 요 지점, 요거를 저희가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세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긴 시간 동안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단기 이동평균선이 결국에는 얘를 뚫어주려고 하는 이런 걸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요. 데드 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을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제 뚫어주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얘는 이제 하락을 할 그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진다. 얘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항상 차트나 이런 그 분석을 할 때는 가능성으로 봐야지 이제 확정적인 그런 어떤 예측보다는 가능성을 더 무게중심을 두고 보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이동평균선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좀 해놓은 게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면, 자, 1시간봉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일정 기간의 어떤 횡보 기간을 지나서 비트코인이 이제 골든 크로스들이 계속 여기서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동평균선들의 어떤 그 거리, 이격이라고 하죠. 이 거리들이 점점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이제 벌어졌죠. 여기서 이제 막 그 추세가 시작되면서 이동평균선들의 거리가 계속 이렇게 넓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이제 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수렴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횡보를 거쳤죠. 이러면서 이렇게 혼조세라고 하죠. 이동평균선들이 막 꼬입니다. 어떤 때는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거를 저희가 이제 횡보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럴 때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횡보장에서는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매매를 하지 않는 구간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뒤에 보시면 다시 또 작지만 이런 추세들이 이동평균선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하방으로 또 갔죠. 그러다가 다시 모이면서 횡보하다가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되고요. 이걸 이제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1시간봉 차트고요. 4시간봉 차트를 보면 이제 아무래도 봉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굵직굵직하게 표현이 되고요. 요거를 제가 이동평균선을 보는 이유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이제 세팅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트레이딩 뷰 그 회원 가입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 하셨다면 이대로 따라 하시기를 바래요. 상단에 보면 여기 지표라고 있을 겁니다. 이 지표를 한번 클릭을 하셔요. 하셔서 3 영어로 EMA라고 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요거를 한번 딱 클릭을 하시면 지금과 같은 이런 모양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셨으면 이 흰 선 여기에다 이렇게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뭔가 좀 변화된 모습 보일 거예요. 요거를 빠르게 2번 클릭하시면 이런 설정창이 나올 거고요. 혹시 이제 그게 안 되더라도 여기에 보시면 왼쪽에 3EMA라는 곳, 여기 설정창을 누르시면 똑같은 설정창이 떠요. 그래서 설정창으로 환경 설정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이 지표에 더블 클릭을 하시든지 하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맨 왼쪽에 인풋이라고 보일 거예요. 여기에 20을 쳐주실 거고요. 밑에 60을 쳐주실 거고요. 마지막에 120을 쳐주실 겁니다. 그 뒤에 모습 탭에 들어가셔서 여기 지금 10이라고 써 있지만 저희가 20
60, 120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10이 아니고 20입니다. 얘를 저희가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좀 두 번째 진한 색, 그 다음에 색은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바탕화면에 보시면 아마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한번 해줄게요. 노란색 좀 진하게 하고요. 얘도 좀 진하게, 좀 더 굵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얘는 121선 초록색, 다시 진하게, 색깔도 좀 진하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선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21, 61, 121선. 그래서 날봉으로 이제 보셔도 되고요. 날봉으로 보는 이유는 이제 큰 추세를 보려고 이제 하는 거죠.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점이죠, 이 지점. 날봉으로 보면 88,000불. 그죠? 이때 만약에 일봉을 보고 저희가 매매를 했더라면, 뭐, 빨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구간에서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거의 매도를 안 하고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한번 매도가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지지를 받았잖아요. 아니면 이 구간. 이 그 지지를 큰 그 이동평균선 120 이동평균선을 뚫지 않으면 매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 이 언저리에서 했다면 여기서 저희가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자 15% 현물로 15%니까 굉장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그 이동평균선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이동평균선은 이제 큰 추세를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 15분짜리 우리가 단타를 친다라고 하면 15분짜리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방식은 같아요. 대신 일봉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추세를 먹는 거기 때문에 레버러지나 이런 것도 약하게 써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홀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매매 기법이고, 단타 같은 경우는 짧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매수 매도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매매를 했다면 이쯤에서는 매도를 했어야 될 거고요. 다시 올라왔을 때 다시 매입을 했다가 아직은 이쯤에서 한번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버티실 수 있는데 버티셨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했겠죠. 그리고 다시 이 구간에서 매매를 했겠죠. 다시 매입. 이제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만 가지고도 매매를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동평균선 하나 아니면 뭐 거래량 하나, 뭐 RSI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보조지표 한 개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근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보조지표를 같이 사용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말 그대로 보조지표입니다. 그래서 보조지표 자체를 맹신하는 것은 완전 금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남겨드렸던 다우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이론 이런 것들이 메인이 돼야 되고 차트의 구조가 메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저희가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좀 더 근거를 명확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보조지표를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이 가장 강력한 보조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한 2개에서 3개 정도 중요도는 그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이 가장 강하지만 그거 다음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보조지표 한 2-3개 정도는 더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놓치지 말고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